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컴퓨터 또는 핸드폰,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과학의 발전 덕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사들은 말입니다, 이런 과학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해리포터 시리즈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머글들의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여러가지 마법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법의 능력은 기본이겠지만 외계어를 떠올리게 하는 마법 주문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법을 사용하기 위한 주문들은 호그와트를 포함한 모든 마법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마법 주문들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연성진을 그려서 박수를 짝 하면 발동되는 건 아니고요. 주문이 적힌 마법책을 읽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합니다.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주문을 외우면 되는데요. 안 된다고요? 지팡이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마법이 일어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해리포터 세계관의 마법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집중력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법사들이 가진 마법의 능력과 만나면서 마법이 일어나는 방식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호그와트에서 마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필리우스 플리트윅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문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법사 바로피오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플리트윅 교수가 언급한 바로피오라는 마법사는 발음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F 발음을 S로 잘못 발음해서 버팔로에 깔려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법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인공 해리도 이런 사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플루가루를 사용할 때 다이애건 엘리가 아닌 나이건 엘리로 발음해서 녹턴 엘리로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주문의 발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사용하려는 마법에 대해 상당히 집중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문을 처음 배울 때는 지팡이를 휘두르는 방법, 그리고 주문의 발음과 억양 같은 사소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어떤 교수들은 하나, 둘 같은 박자를 넣어가며 주문을 알려주기도 하죠. 이것이 해당 마법사로 하여금 주문의 기초와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주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법사들이 처음으로 마법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주문을 배운 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마법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더라도 말이죠. 해리 또한 가끔씩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마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오랜 시간 수련을 거친 마법사들의 경우에도 다양하고 강력한 마법들을 주문을 말하는 과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마법 주문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법 주문은 마법 자체를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법의 능력을 구체화시켜서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익숙한 마법 주문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분들 덕분에 아브라카다브라가 떠오르기도 하고 라이온 킹에 나오는 하쿠나 마타타, 그리고 세월간이에 나오는 All is well 정도가 떠오르는데, 롤링 작가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해리포터 세계관의 마법 주문들은 작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들도 있지만 이미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마법 주문을 그대로 사용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롤링 작가가 프랑스어와 고전학을 전공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어둠의 마법인 크루시아투스나 아바다 케다브라 같은 주문은 고전 단어에서 참고한 것이라고 하고, 지금은 아브라카다브라가 마술사들이 무대에서 공연할 때 쓰는 주문이 되어버렸지만, 원래 어원은 로마 시대의 말라리아를 막기 위한 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황제 카라칼라의 주치의였던 퀸투스 세레누스 사모니쿠스라는 인물이 말라리아 치료에 아브라카다브라라는 주문을 처방하기도 했다고 하죠. 뭐 일종의 엄마 손은 약손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어떤 주문은 단순히 단어의 발음을 조금 변형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법 주문들을 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 공부도 되는 뭐 그런 거랍니다. 아시겠죠? 한글 번역으로는 이 마법 주문들을 마법이나 주문 그리고 저주 뭐 이런 단어로 분류하고 있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법들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문 자체에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는 spell은 빛을 만들어내는 루모스, 물이 샘솟게 만드는 아쿠아멘티 같은 주문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charm은 그 물건을 움직이거나 해당 물체의 성질이나 특성을 변화시키는 마법들을 말합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레파로, 아시오 같은 주문들 말이죠. 징크스는 장난에 가까운 약한 저주들을 말하는데요.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걸린 대상으로 하여금 약간의 불편함을 겪게 만드는 주문들입니다. 해리가 말포이에게 사용했던 릭투스 엠프라가 대표적이죠. 다음 헥스부터는 본격적인 저주들이 포함됩니다. 지니 위즐리의 특기라고도 불렸던 배트 부기 헥스가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배트는 박쥐, 부기는 코딱지를 뜻하죠. 따라서 이 주문을 맞은 사람의 코에서 코딱지로 만들어진 박쥐들이 쏟아지게 만드는 뭐 그런 저주랍니다. 마지막은 커스라고 부르고 가장 어둡고 사악한 계열의 저주들을 말합니다. 헥스로 분류되는 마법들의 경우 어둠의 마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커스로 분류되는 마법들은 대부분이 어둠의 마법으로 분류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저주들 또한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나마 간략하게 정리한 게 이 정도입니다만, 솔직히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롤링 작가만의 구분 방법이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해리포터가 가장 처음으로 접했던 마법 주문은 무엇일까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호그와트행 열차에서 헤르미온느가 사용했던 오큘러스 레파로입니다. 안경을 새 것처럼 수리해주는 주문인데요. 헤르미온느는 아직 호그와트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마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헤르미온느는 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완성된 마법사였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마법 주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문과 고등 주문으로 구분됩니다. 단순한 단어로 구성된 주문들은 집중력과 발음, 억양, 그리고 지팡이 휘두르기 연습만 한다면 쉽게 배울 수 있는 반면,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주문들은 해당 주문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와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어로 이루어진 용서받지 못할 저주는 어둠의 마법이고 끔찍한 효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등 마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언급되는 용서받지 못할 저주가 도대체 뭐냐고요? 해리포터 세계관에 등장하는 어둠의 마법 중 가장 사악한 저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이 붙은 세 가지의 마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임페리우스 저주입니다. 임페리오라는 주문으로 발동되며 상대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마법입니다. 이는 상대를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담겨져야 적절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하며, 죽음을 먹는 자로 지목된 많은 이들이 볼드모트의 몰락 후 본인들은 이 저주에 걸려 볼드모트를 따른 것이라 주장했던 마법이기도 하죠. 두 번째, 크루시아투스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고문 마법입니다. 크루시오라는 주문으로 발동이 가능하며, 이는 라틴어로 고문하다 또는 십자가에 매달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사조 기사 단원이자 네빌 롱바텀의 부모님인 프랭크 앨리스 롱바텀 부부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고문당할 때 사용되었던 저주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아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린
끔찍한 저주로 묘사되기도 했지만 시리우스를 죽인 벨라트릭스에게 해리가 같은 저주를 사용했을 때는 약간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이때 주문의 위력이 떨어진 이유는 해리가 주문에 담았던 감정이 극심한 고통을 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크루시아투스에는 맞지 않는 감정이었다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바다 케다브라입니다. 이는 고대 아람어인 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의 뜻은 소멸하다 그리고 사라지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주문은 맞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상처나 흔적도 남지 않고 그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사용하는 마법 주문이었고 마법부에서는 이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들에게 아즈카반의 종신형을 처벌할 만큼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기도 하죠. 이 세 가지 저주들은 뚜렷한 감정을 최대한 이끌어내 주문에 담지 않는다면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문 자체를 발동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력에서는 마법사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사용의 난이도로만 본다면 다른 일반적인 주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마법의 위력과 수준을 바꿔주는 것은 음절을 추가하면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빛을 만들어내는 루모스라는 주문에 맥시마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더욱 강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추가적인 음절을 사용하게 되면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위력을 가진 마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이죠. 고등 주문으로 분류되는 마법일수록 여러 개의 음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강력한 마법사들은 말하는 과정조차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 그린델왈드가 사용했던 프로테고 디아볼리카를 본다면 일종의 화염 마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프로테고라는 방어 마법의 근본을 두고 있는 마법입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마법이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호그와트 전쟁에서 교수진들이 호그와트 성에 사용했던 프로테고 맥시마, 헤르미온느가 추적자들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프로테고 토탈룸이라는 마법으로 등장하기도 했죠. 또한 고등 마법으로 갈수록 시전자의 감정에 따라 주문의 성공과 실패 자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마법사 개인에 따라 적성에 잘 맞는 마법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길데로이 로커트 교수가 기억 관련 마법에서만 재능을 보여줬던 것처럼 주문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마법의 능력이 조금 딸리기는 했지만요. 고등 마법으로 분류되는 가장 대표적인 마법은 페트로누스 마법입니다. 페트로누스는 행복한 감정을 실체화시켜 자신의 내면을 상징하는 수호령을 만들어내는 마법인데요. 그저 막연한 행복함이 아니라 뚜렷한 감정을 담아야 제대로 형태를 갖춘 페트로누스가 나타납니다. 작중 해리가 페트로누스를 연습하던 초기에는 보호막 같은 형태로만 나타나던 반면 위력을 제대로 발휘한 순간에는 투따스메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페트로누스는 사용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이미 숙련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페트로누스 외에도 다른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레질리먼시, 그리고 이를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오클리먼시 같은 정신계 마법 역시 오랜 시간 수련을 하더라도 심리적인 불안이 생긴다면 빈틈이 생겨버리기 마련이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동 같은 마법은 신체의 일부만 이동하는 실수가 생겨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법을 연습하는 마법사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훈련을 반드시 선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법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법에도 일종의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한 마법사는 이를 꽤 상세하게 연구한 적이 있었고, 그가 발견해낸 마법의 절대 원칙은 겜프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겜프의 법칙의 모든 내용이 작중에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는 존재합니다. 먼저 음식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소환해내는 것,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음식의 양이나 크기를 불리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생물 중에서도 지능이 뛰어난 생물이 아닌 뱀이나 파리, 작은 새 같은 동물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 같지만 개나 고양이 같은 고등 생물은 절대로 마법을 통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인가를 창조해낸다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